감정적인 뱀파이어와의 대화법. 말을 해도 굳이 관계를 나쁘게 할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 그렇게 말해야 본인이 우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까? 미성숙의 극치이다. 말로 걱정해주는 척, 위해주는 척 하지만 자신의 단점을 가리기 위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상사라면 부하 직원이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과는 일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해야 한다면 무시 전략이 좋다. 감정적 뱀파이어를 무력화시킬 영리한 공부를 시작해보자. 객관적이고 세련된 감정적 거리 유지. 상대방이 말하려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말 자체에만 집중하면 말꼬리를 붙잡는 갈등의 대화를 하게 된다. 갈등과 오해의 대화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진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신만의 포커스에서 빠져나와 전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주도권을 줄 수 있다. 단순히 내 상황, 내 주변, 내 생각에 매몰된 채 근시안적인 태도만 고수한다면 내 입장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즉, 말하기에 베테랑이 되기 위해서는 말꼬리를 붙잡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이해하며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 이유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말에도 차원이 있는데 1차원에만 머물면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할 뿐더러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잘할 수 없다. 제3자의 눈으로 상황을 객관화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해결하고 보다 성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관계이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가치관에서 나오듯 상대의 말도 상대의 가치관에서 나온다. 바로 거기서 시작해보는 것이다. 서로의 관계를 설정하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상대가 쓰는 단어나 문장을 유심히 듣고 질문을 하며 어떤 말에 반응하는지 살핀다. 상대가 쓰는 말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이성적인 것에 반응하는지 감성적인 것에 반응하는지 알 수 있다. 이성이 발달하면 감정보다 이해를 원한다. 상대의 말은 내 마음에서 듣고 싶을 때 듣게 된다. 나는 말하고 상대는 듣기만을 원해서 내 말만 계속하면 상대는 아마 시끄럽다고 여겨 그 자리를 벗어날 것이다.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객관적 관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즘 회사 업무에 실수가 보이네요 라는 말처럼 비판, 평가가 아닌 순수한 관찰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다. 이때는 부사나 형용사의 사용을 지양하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 다음 자신의 솔직한 느낌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감정, 욕구,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객관적 관찰과 느낌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라는 에고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앞으로 변화된 행동을 요구할 때는 긍정문이나 의도문으로 말해보자. 다음부터 설거지를 미루지 마 보다는 다음부터 설거지는 바로바로 라는 긍정문이 낫다. 또는 다음부터 설거지 바로 할 수 있겠어? 라는 청유형 의문문이 상대를 존중하는 느낌을 준다. 의문문은 상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문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지와 주관이 들어올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당신은 부지런한 사람이잖아. 또는 어때? 할 수 있지? 라는 말처럼 친밀감을 줄 수 있는 말이 첨가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영리하게 대응하자. 회의나 사전 미팅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항을 꼬치꼬치 캐묻듯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 핵심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아직 생각할 단계가 아닌데 지나치게 앞서간 내용으로 트집 잡는 유형이다. 만약 상대에게 확실히 말해도 문제가 없는 관계라면 이런 대응책은 어떨까?
이 질문은 오늘 회의 의제에서 벗어나 있으니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가 완전히 끝난 후에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와 같이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제재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상대를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 우선 막아내는 것이 먼저이다.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나는 상황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의 감정과 입장을 고려한 답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상황을 잘 모른다. 그는 자신의 말 습관이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공격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때는 말을 돌려주는 방법이 유용하다. 누군가로부터 악담이나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바로 반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이성을 잡아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극의 반응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싫어. 뭐라고? 그러는 당신은? 왜 갑자기 큰 소리야? 이런 반응은 상대의 악담을 내가 받아들인 후에 나오는 말이고 이미 내 문제로 받아들여 불쾌한 감정만이 남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너는 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대답하면서 공격적인 언어 폭력을 상대의 문제로 옮겨놓아 이런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소통의 말에는 정보와 함께 말하고 듣는 사람의 관계가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오늘 추운 것 같지? 라고 했다면 그건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정보 외에 부하 직원이 난방 온도를 높였으면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의사소통의 내용 속에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나타난다. 그래서 말과 관계는 같이 간다. 관계에서 제대로 내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말로 내 마음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내가 상사를 어떤 기준으로 응대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먼저 세우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상사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의 전략도 쉽게 세울 수 있다. 드라마 미생의 오과장처럼 직장 선배이자 멘토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상사를 만나지 못했다. 독불장군형, 책임회피형, 자화자찬형, 만사간섭형 등 다양한 인간 군상들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좋은 방법은 먼저 그들의 욕구를 채워 만족감을 주는 것이다.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다. 독불장군형은 상사의 지시가 옳다고 먼저 인정해주고 책임 회피형 상사는 부하 직원인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무리하게 나에게 떠넘긴 상사에게도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라. 자화자찬형 상사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기 때문에 상사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치켜 세워준 뒤에 업무를 조절하거나 도움을 받으면 좋다. 만사 간섭형 상사는 남이 못 믿어워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고 결정하려는 욕구가 강하니 먼저 그 욕구를 채워주어라. 그래서 상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곤란한 상황에서 잘 대응하는 법. 주변에 일상이 험담인 사람이 있다면 아주 피곤하다. 더구나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험담할 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그렇게 험담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결국 그 사람 주변엔 사람이 잘 가지 않게 되고 그는 고립된다. 험담에 대응하는 3가지 단계가 있다. 1단계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전략이다. 이 경우 상대와 교류는 계속하지만 남을 비난하는 험담을 늘 들어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2단계는 당신은 말하세요 전략이다. 적극적으로 듣지 않겠다는 무시 전략으로 무반응으로 대한다. 상대의 말에 일절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험담은 그만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용기가 필요한 단계이지만 더 이상 내게 험담을 늘어놓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관계에 거리감이 생긴다.
3단계는 대화 주제에 대해 내가 주도권을 갖는 전략이다. 상대가 흥미있어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분위기를 아예 바꿔버리는 것이다. 험담을 처음부터 원천봉쇄하며 좋은 대화로 상대와 관계도 유지하는 긍정적인 전략인데 내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아이들과 주말 텃밭에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흙과 자라나는 채소를 보며 그렇게 좋아할 수 없더라고요. 선배님도 아이들과 함께 저희 주말 텃밭에 와보실래요? 부모님을 모시고 올여름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 좋은데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어제 월드컵 보셨어요? 심판이 너무 편파적이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상대의 공통 관심사로 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 부정적인 의견만 내는 사람은 부분부정의 특징을 갖고 있다. 대부분 목적이나 목표를 향한 부정은 아니고 취향이나 착각의 바탕을 둔 부분부정이다. 이럴 때는 목표를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꿔보자. 의견과 생각이 목표 달성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목표를 공유할 때는 종이나 아이패드 또는 화이트보드를 활용하라. 무엇을 사용하든 중요한 점은 목표를 시각화하는 일이다. 화이트보드에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견과 계획을 적으면서 그 중에 부정만 하는 사람의 의견을 넣어보라. 그 사람이 지금 목표를 향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다.